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 매치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98포인트, 1% 하락한 1879.3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2% 내린 628.7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WTI 5월물 선물 가격이 15달러 선을 이탈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던 국제 유가가 역사상 처음으로 0달러 이하로 폭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0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5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폭락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원유를 살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배럴당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의 덤을 더 받는 것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미국 내 그 저장고가 꽉 찼고 또 뿐만 아니라 5월물 선물 만기가 도래가 되면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겹치면서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17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악재가 또 하나 들려왔죠. 바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인데요. 미국 CNN이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에 중태에 빠졌다라는 보도를 내면서 시장은 더욱더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우리 정부의 해명에도 그리고 오후 들어서 로이터 통신과 그리고 중국의 고위층 관리 쪽에서 소식통을 통해서 아직은 이상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위축된 시장 쉽게 회복될 수는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 더블 매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심사인단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원유가 관련해서 너무나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11시 기점으로 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이 나와주면서 시장 더욱더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이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11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1%대 하락세에 멈추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IT투톡 오늘도 파란불을 켜내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 더욱더 키우는 모습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빨간불 켜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2%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7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 1.42%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한번 살펴보면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빨간불 켜내면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일단은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유가요. 그렇죠. 어떻게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이 나와주면서 오늘 하루 정말 좀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번 주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슈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벤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들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한 주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흐름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증시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일단 한 5%가량 장중에 큰 하락폭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을 보여줄 때는 마이너스 1%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시장 대기 매수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시장 하락에도 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좀 매수 많이 했죠.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시장의 대기 매수세 주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해가지고 거의 뭐 1조 정도의 매수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증시 흐름 보면요. 일단 오늘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랫꼬리를 달고 그리고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심리가 살아있구나. 지금까지 개인 투자들이 끌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크게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100조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한 660포인트 장기 이평선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그 종목에 이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눈여보시고 개인 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재료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요 소외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좀 이제 재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특히 정배열 그리는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심사인원 전문가님은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또 워낙에 시장 전망 잘 보시니까요. 단기적인 하락일까요? 아니면은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단기적인 조정 구간 다행이네요.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증시는 전 상방을 보고 있으나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하게 이 김정은 위독설과 함께 이 아침에 올라왔던 대북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그 다음에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CNN 보도가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뭐 유독하지 않다, 뭐 지방에서 지금 뭐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뭐 단발성으로 봤을 때 뭐 고의적으로 이슈가 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 증시를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증시가 상승할 때 대부분의 이 주식의 전문가들이 하방을 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수익 봤다, 누구는 상한가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주식이 들어갔던 종목들을 현금화를 하면서 이 기다렸던 분들이 한 방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신용을 찍었던 물량들이 오늘 또 일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이 거의 뭐 100개 상승하는 종목들이 100개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하방 VI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용 잔고도 많이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내일장에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제 월봉과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게 이 주봉, 코스닥 주봉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더 확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단기 이평선까지 이격을 좁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불안하다고 했던 요소는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어느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기 위한 조정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 김정은 이슈로서 어느 정도 조정 폭을 거의 오늘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물량을 좀 많이 소화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봉상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20선 구간을 지지받는 그런 이제 이 몸통 캔들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단기 이평선 수련하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은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일봉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 이평선을 지지받고 그 다음에 120선대 수렴하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단기 이평선의 정배열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평선상으로 봤을 때 이 60선대까지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흐름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많이 보시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제약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 좀 보겠습니다. 이 월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20선대 단기적으로 오전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단기 이평선 5선, 10선 정배열 구간이고요. 주봉상 흐름 어떻습니까? 이 이격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제약지수도 이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이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이 5선과 60선의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5선 지지받고 마감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이 일봉상 흐름 어떻습니까?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20선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이 구간대를 이제 이 그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그 확대를 해보니까 과거에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 구간, 그 다음에 근 1년 동안 돌파를 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대를 지지를 받고 이 꼬리가 긴 캔들이 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내일장에 뭐 약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큰 파동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거 차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 박스권 구간대, 이 하방의 지지 라인과 이 저항대, 이 박스권대를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 2차 파동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었는데 2차 파동 나와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 어땠습니까? 이 종목 이 박스권 돌파하고 상승 흐름 나왔는데 이 일목균형상 이 기준선 26선대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N자형 파동을 향한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화이약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클로로킨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여전히 시세 탄력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조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 아는 만큼 수익 본다. 지금부터는 아무거나 찍어서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잘 찍은 한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 구간은 얇고 상승폭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다시 한번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굉장히 좋아라 하시는데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도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를 가리게 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 승부하게 됩니다.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는데요.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치열한 전략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히든스탁 더블 매치입니다. 개인전 수익률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오늘 1, 2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신사이너 전문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여전히 1위이십니다. 341.24%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심사이너 전문가님이 200%를 넘어서 205.91%, 닥통환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부 전문가님께서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제 누적 수익률보다 조금 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먼저 이노 인스트루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4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인데 오늘 손절가는 터치는 안 했지만 손절 부분까지 가면서 손실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파란불 켜면서요. 장중에 2,250원까지 떨어졌다가 18.57% 급락했네요. 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잘 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옆에 연관 검색어에 뜨고 있네요. 네. 그런데 또 손실이 확정됐지만 좋은 의미로 또 보자면은 외국인 네. 투자자도 사랑 주고 있고 워낙에 또 품질이 우수하다. 5G 네,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오늘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뚝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 방송에서 좋게 설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SQ브 이후에 또 처음으로 또 이렇게 또 지뢰를 한번 밟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손절가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좀 이제 손절 처리를 했고요. 하지만 매도를 안 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이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기엔 제가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유증을 300억 정도 했다는 것 자체가요. 일단 회사에서 지분 변동이나 또는 이제 자금을 계속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화웨이와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과거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무려 60배가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6,000% 올라가기 전에 유증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50%, 60%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주가가 무려 1,300원까지 빠졌던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 왜 이렇게 6,000%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다국적 기업과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 FP11을 납품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년 동안 화웨이에 광섬유 용착 접속기를 납품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자였던 실적은 분명 흑자로 전환될 것이고, 흑자로 전환되는 그 순간 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악재였으면 오늘 쪄마 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지형 캔들로서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가 겹쳤다는 것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끌고 가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느긋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 원래는 11%까지 끌어올렸어요. 26%까지 빠졌다가 맞아요. 11%까지 끌어올렸는데 한창 이제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 관련된 이슈가 떴습니다. 예, 원래는 네. 증시가 좋았으면 당연히 이제 매수 심리 당연히 발생하면서 21선 위에서 상회를 할 수 있었는데 시장의 갑작스러운 악재가 상승을 좀 이제 방해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대기 매수세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턴하면서 120일 이동 평균선과 골든 크로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끌고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EWK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일은 4월 1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9,000원인데 8.75%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어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갑자기 급락 나와서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또 어제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었어요. 오늘 21.79% 굉장히 급락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19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요. 상승했다가 갑자기 12%나 하락을 하면서 놀라긴 했지만 우리는 그 전에 또 매도를 해주시는
주시면서 또 다행히도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거든요. 이 종목도요. 그러게요. 정배열 종목에게다가 또 총선 이후에 정책주로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을 실현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회복을 해주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을 못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가창이 좀 얇아요.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주가도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봉상의 정배열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보여주시죠. 자, 월봉상의 정배열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좀 이제 매도 심리가 들어오면서 투매성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 투매성 물량이 조금 진정이 되면 아마 다시 한 번 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매각 이슈와 그리고 이제 정책 이슈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겨보셔도 될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처셀입니다. 매수일은 3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5,500원인데 현재 수익률 72.44%를 기록하면서 지금도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살짝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11시 기점으로 해서 약간 낙폭이 크긴 했지만 굉장히 회복력이 빨랐습니다. 1.97% 하락에 멈춰주면서 12,450원의 종가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사실 어제가 굉장히 좋았죠. 어제 14,150원까지 쏘아 올리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어제까지는 폭발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이처셀은 지금 72%거든요. 지금 100% 세우실 거예요? 그거 뭐 시장 분위기 봐야 알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인트 스템의 이제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3상에 관련된 FDA 승인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등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네이처셀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슈와 함께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초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사가 나올 때 기사 보고 매수를 하시는 그런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그 기사가 나와준 이후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와 주면서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수익 확정을 하고 다음 주 이제 이 끝나가는 이 기점에서 좀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할지 아니면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면 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려야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뭐 어차피 수익률보다는 지금 이제 저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전략을 꾸리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선대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상승을 했었던 그런 박스권 구간대 11,500원대 여전히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이 주봉상으로 120선 저항 맞았는데 요즘에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슈와 수급만 있다면 이 정도 뚫어주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월봉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미 이동 평균선을 지금 이제 하방으로 깔고 가면서 다음 주 내지는 5월 달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엮였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아마케 관련된 종목들 아직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별 시장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협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OTT 관련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섹터들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강한 섹터를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2018년도 제약바이오 시즌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까? 이 종목
이제 좋은 이슈와 함께 단기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N자형 파동으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은 단기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과 이슈들만 잘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2차 파동 강하게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인데요. 매수일은 3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200원인데 현재 수익률 28.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잘 가다가 11시 기점으로 역시나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살려주면서 5.03% 마이너스권에서 멈춰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대북주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 일제히 빠지면서 철도주 빼고는 일제히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연과 환경 계속 끌고 가도 좋을까요? 사실 뭐 수익률 면에서는 끌고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더 안 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네.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지만 제가 수익률은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목표했던 바를 거의 달성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종목을 잘 끌고 가서 좋은 수익 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계단식 상승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에 어떤 흐름 나오고 있습니까? 120선 위에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에서 양음양음 패턴 나와주면서 단기 이평선인 5주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 여전히 정배열 깨지지 않았습니다. 월봉 역시 지금 60월선 수렴하는 그런 캔들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끝날 때까지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내에 급등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스탁 더블 힌트 1. 그러게요. 오늘 약간은 다른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매각 이슈가 또 나왔었는데 대한항공이 하나 나왔고 두산솔루션도 나왔나요? 네, 그렇죠. 네. 혹시 관련 저 좀 쳐다보세요. 네, 이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슈 네. 중에 좀 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상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이제 분기 끝자락으로 가면요. 항상 이 매각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종목들을 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각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의 상승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간의 바닥에서부터 몇 프로 올라갔냐면 150%의 상승이 단기간에 발생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에어부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매각 이슈가 터져나서 그리고 빠르게 100%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 오늘 히든 스탁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개할 종목도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 두산 그룹이 상당히 좀 채권단과 노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산 그룹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의사 전문가님의 히든 스탁 더블 힌트 2.
두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네, 일단은 제 오늘 공개할 기업이요. 공개 매각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입찰단들을 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공개할 종목이 이 두산 그룹주들 많죠. 두산 솔루스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도 있고 뭐 두산 바켓도 있고 많은데 그중 하나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기업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이 CU는 동박을 좀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핸드폰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IT 기기에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공개 매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뭐 또는 현대, LG 이런 회사와 만약에 M&A가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 동박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데 상당히 좀 비싸게 좀 이제 갖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만약에 인수를 해버리면 뭐 핸드폰에 이런 것도 더 싸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 많은 대기업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매각을 하는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이 기업을 빨리 매각을 해야, 그래야 이제 채권단들과 이게 좀 얘기를 좀 협상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매각 이슈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면서 좀 이제 계속 점진적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또는 단기간에 이제 뭐 어떤 기업이 매수를 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또 이제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면서 아마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전문가님, 저하고 또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알짜 기업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 기업 맞겠죠? 일단 뭐 2차 전지 뭐 동박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 역시 그냥 빨리 맞추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두산 솔루스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암행어사님이랑 같이 방송을 나오면서 이제 이 매수 접근하시는 그런 패턴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이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박스권대 돌파하는 그런 이제 거래량 동반한 시세 분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종목과 가장 유사한 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유사하게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두산 솔루스도 이번에 이슈와 함께 상승을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 저항대와 이 지지 라인을 봤을 때 왠지 상승 추세에서 신고가를 한번 쓸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두산 솔루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3. 저는 이 종목이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 너무 많이 좀 올라가가지고 네.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죠. 잘 네. 올라가요. 세상 항상 이 주식은 이 바닥에 있을 때 더 바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 있을 때 더 천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명언이네요. 자, 일단 제가 추천드린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7,500원 구간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뭐 200%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배열 종목들이 이 시장의 매수 심리를 타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정배열 그리면서 상승해줬고요. 3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도 이 진원생명과학과 매우 흡사한 패턴이다 말씀드리겠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배열 종목, 남들이 고점이라고 할 때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남들과는 역발상으로 생각하셔야
그래야 수익이 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 방송 중에 다루지 못한 상담 요청, 방송 후에 서비스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1. 그러게요. 저도 이 얘기가 제가 코인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왔는데 혹시 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건가요? 일단 중국 디지털 화폐 시험이 이제 공식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김정은 이슈라든지 그다음 이제 정책 이슈, 우리나라 선거에 의해서 이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조만간 이 이슈들과 함께 상승 패턴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제약 바이오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단발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중국발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경협주도 좋고 뭐 정책주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발 수혜주 한원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뭐 엔터주도 올라갈 것이고 화장품주도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일단 뭐 이 달러를 제외하고 이 중국과 미국이 이 어느 정도 무역 분쟁을 하면서 이 중국이 다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놓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되었어야 할 그런 중국이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아직 안 간 그런 섹터 중에서 정책주라든지 중국 이렇게 굵직하게 엮일 수 있는 그런 테마군들을 좀 보셔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환기를 했을 때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 장에 시장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마감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내일 장 그리고 이번 주를 좋은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2.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형적이다 그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정배열이거든요. 어떤 걸까요? 지금은 정배열 차트보다는 네. 역배열에서 이 시세 탄력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수를 보면 또 많이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의 지수를 봤을 때 잠깐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된 종목이 급등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 제약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5선을 지지받다가 10선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 그 다음에 20선 도전할 때 갭상승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이평선을 도전할 때마다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였습니까? 라온시큐어라는 그런 이제 보안주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 24%대 상승이 나왔고요. 이 종목 역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20선대 받으려고 돌파할 때 이제 장대 양봉, 60선 도전할 때 또 이제 장대 음봉으로 빠졌지만 결국에는 갭상승. 그 다음에 120선 도전할 때도 24%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철도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이 종목 역시 이 새롭게 도전할 때마다 상한가, 그 다음 60선 도전할 때 23%,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할 때 상한가, 오늘 장에 29% 또 한 번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도 어떻습니까? 계속 이 새로운 이평선을 도전할 때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기 위한 과정
단기간에 시세 분출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강한 시세와 이 대규모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이평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 주가 부양을 하는 구간에서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굉장히 저항대가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봉과 월봉상으로는 조정 기간이 2, 3주 정도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 3월, 4월 달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일봉상의 이 상방 저항대를 도전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강한 시세 탄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이평선을 도전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을 싹 훑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역배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네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역배열이 있는 종목들 다 대부분 종목들 다 역배열이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우리기술 투자도 역배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지트 요것도 이제 역배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SCI 평가 정보 그리고 뭐 비덴트까지 다 역배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네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비덴트 쪽으로 좀 비덴트. 이제 더 쏠리는데 마지막 힌트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열어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뚫리. 저는 여전히 뚜리가 너무 쑥스러워요. 근데 여기 점프가 나왔습니다. 아직 점프하지 않았다. 급등 테마주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 뛰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눌려 있으니까 지금 뛰어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제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일 때 이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붐을 일었었던 시즌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후로 이제 하락폭을 이제 면치 못했지만 이때 상승을 했던 이제 이 큰 손들이 또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에 이제 기축통화 관련된 이슈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저를 찾아오신다면 이 관련된 이슈를 짚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대규모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건 사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뒤늦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번에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은 상한가, 중상한가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북주 이후의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OTT로 엮여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로서 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서 급등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비덴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이제 이 가상화폐, 이 거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 빗썸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저점 추세를 높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렴하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벌점을 11점을 이미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벌점을 부과를 받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어서 이 종목은 배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이 단기 이평선 지지 받아주고 있고 10선 도전할 때 거래량 동반하면서 일주일 동안 40%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아직 역배열 구간에서 5선대를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매로서 계속 이 중장기 이평선을 도전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급등 시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덴트는 아니지만 이 종목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기술 투자 보이고요. 심사인단님 언제나 당당하고 좋은 모습 너무 좋으시다고 드림 시큐리티 보내주셨습니다. 어사님께 두산 퓨어셀 오고 있고요. 비덴트, 덴트, 심사인단님 웨이브 블링블링 시장 하락할 때 더욱 빛이 난데요. 역시 1등입니다 하면서 비덴트 보내주셨습니다. 카리스마 짱 비덴트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솔루션 보내주셨고요. 우리기술 투자 당첨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사님 매번 방송에서 수익 대단하십니다. 어사님 종목 두산 솔루스 맞죠? 라고 또 보내주셨고 임당님 오늘 너무너무 예쁘시다고 하시면서 또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두산 솔루스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두산 솔루스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히든스타 어사님 팬이라고 하면서 하트도 뿅뿅뿅 보내주셨고 아름다운 임당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이네요. 두산 퓨어셀, 두산 솔루스까지 굉장히 지금 문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정답이 있겠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심사인당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5, 4, 3, 2, 1. 두산 솔루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우리 계좌에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3만 원에서부터 한 3만 7천 원까지 좀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 라인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율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한번 도전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두산 솔루스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이미 가야 할 종목인데 멈춰 있었던 거니까 갈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신감이 굉장히 멋지시거든요. 이 종목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신다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보셨겠지만 마이너스에서 지금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거의 90% 정도 확률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장 예측을 맞췄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편입한 섹터 항상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일찍 선취매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공략을 해드렸는데 오늘 종목 역시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자리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앞전에 종목과는 다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까지 가는데 이제 거의 이 막바지 수급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장대 항복 만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 60%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제약바이오에 좀 지치시고 이제 다른 상승 테마 쫓아다니시느라 힘드셨다면 바닥권에서 선취하실 수 있는 이 종목 꼭 편입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봐야겠죠? 오늘 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후회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9시에 바로 시작합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심사인단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고요. 또 온라인 무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MT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